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러닝팁스. 오늘은요,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의 정말 유용한 그런 실천 단축키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우님들 어떤 단축키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 컴퓨터가 우리에게 준 축복,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하고 붙여넣기, 이런 단축키 제일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사실 이 윈도우라는 컴퓨터에는 정말 유용한 단축키가 많이 있습니다. 복사하기, 붙여넣기 뿐만 아니라 다른 유용한 단축키들, 우리가 특히 과제물 작성하거나 학습 자료를 저장하거나 이럴 때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축키들 위주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왜 씁니까? 네, 맞아요. 단축키는요, 키보드의 특정 키 조합을 눌러서 명령을 빠르게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마우스 잡고 막 이렇게 클릭하고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키보드만으로 빠르게 작업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죠. 그런데 아마 컴퓨터를 좀 많이 활용하시다 보면 이런 단축키를 쓰면 훨씬 더 좋겠구나 라는 그런 아주 유용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단축키 잘 사용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오늘 이런 단축키도 있었어? 라는 것들도 있어요. 과제 작성하다가 저장하고 싶다. 보통 저장은 세이브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S, 수시로 저장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거, 한글 파일은 컨트롤 S가 아니에요. Alt S입니다. Alt S. 한글만 좀 달라요. 다른 모든 프로그램은 다 컨트롤 S인데 한글 프로그램, 한글과 컴퓨터의 프로그램은 Alt S입니다. 그리고 Alt 탭 같은 거에서 참고 자료 창 전환하는 거. 강의 듣다가 다른 거 자료 참고할 때 캡처하고 싶다. 그럴 때 윈도우 Shift S 같은 것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뭔가 자료를 찾거나 PDF 파일에서 자료 찾을 때 Find, 컨트롤 F 딱 누르면 빠르게 찾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단축키를 왜 쓰는지 이런 것들, 속도 면에서 마우스 클릭보다 빠르죠. 그리고 반복 작업할 때 이 마우스 계속 클릭하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띄워놓고 작업할 때는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환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 많이 쓰고요. 그리고 학습할 때 작업 흐름이 좀 끊기지 않도록 학습에 좀 집중해서 볼 수 있게, 그럴 때 단축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숙련된 사용자처럼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단축키 쓰게 되면 전문성 같은 것들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빠르고 편리한 키보드의 명령어, 작업 효율을 향상시키는 실천 단축키 모음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저거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일단 과제물 작성할 때 유용한 단축키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저거 다 알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X. 컨트롤 C는 카피, 그다음에 페이스트, 붙여넣기 컨트롤 V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X는 잘라내는 거예요. 복사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내용들을 딱 잘라냈다가 다른 데다 붙여넣기 할 때 컨트롤 X하고 컨트롤 V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G가 있고 Y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냥 파워포인트 파일 안에다가 도형을 하나 삽입해 보겠습니다. 어떤 도형을 삽입해 볼까요? 자, 이런 도형 한번 이렇게 삽입해 볼게요. 자, 클릭해서 딱 삽입해 보면 이렇게 모양이나 색깔 같은 것들도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네요. 자, 단축키 한번 써볼게요. 컨트롤 C 하고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뒤로 돌아갔죠. 이게 바로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자, 복사해서 이렇게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잘못했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G, Z 누르게 되면 실행을 이렇게 취소합니다. 이동을 한 다음에 다시 원위치 컨트롤 G 하게 되면 다시 원위치가 돼요. 그리고 원위치 한 거를 다시 복구시키고 싶다. 그럼 컨트롤 Y 누르시면 됩니다. G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 취소했다가 다시 실행하는 거. 우리가 컴퓨터 하다 보면 자꾸 실수하게 돼요. 삭제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하지 말고 컨트롤 G. 예, 실행을 취소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좀 편리해요. 여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컨트롤 D도 있어요. 이거는 파워포인트에서만 쓰는데요. 컨트롤 D를 누른 다음에 여기 키보드 버튼을 이용해서 제가 좀 위치를 딱 맞춰서 갖다 놔 볼게요. 컨트롤 D는요, D는 뭐의 약자냐면 더플리케이트, 복제의 약자입니다. 위치를 딱 갖다 놓고 계속 복제하면, 우와, 간격을 탁탁탁탁 맞춰서 이렇게 복제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신 분들만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G와 Y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롤 S 하다가 저장하는 거, 컨트롤 S 이렇게 수시로 눌러주면 그냥 그때그때 저장이 됩니다. 컨트롤 P는 인쇄, 프린트라는 겁니다. 프린트할 때 이런 옵션도 있죠. PDF로 저장할 때도 프린트 눌러요. 그래서 제출용 PDF 같은 것들을 변환할 때 컨트롤 P 혹은 인쇄할 때 컨트롤 P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F 누르면 아까 파인드 찾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네요. 우와, 화면 캡처를 우리가 종종 사용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 복사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도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좀 화면을 캡처하고 싶어요. 물론 그냥 캡처하면 안 돼요. 캡처한 다음에 출처를 꼭 밝히셔야 됩니다. 그런데 캡처 프로그램들이 또 너무 많아요. 어떤 것도 유료기도 해요. 윈도우에 기본적인 캡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단축키는 윈도우와 시프트를 동시에 눌러요. Alt와 컨트롤 키 사이에 있는 윈도우 키 있죠? 윈도우 시프트를 누르고 영문 S를 딱 누릅니다. 그럼 위에 저렇게 짜잔 하고 도형을 그려 화면 캡처 만들기라는 게 떠요. 뭐 자유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창을 캡처하는 방법도 있고 전체 화면. 보통 저는 이렇게 사각형 캡처를 딱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쭉 드래그 합니다.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캡처할 거야. 그럼 다 캡처가 된 거예요. 캡처는 했는데 이 녀석 어디 갔지? 제가 볼게요. 그냥 엔터 쳐서 새로운 거 만들었죠. 이미 캡처한 건 복사가 돼 있습니다. 컨트롤 C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냥 컨트롤 V 누르면 짜잔 하고 붙여넣기가 됩니다. 얘는 글씨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지예요. 이미지. 통째로 가지고 다니는 이미지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 단축키 어렵지 않습니다. 윈도우 시프트 S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많이 활용되진 않는데요. 제가 아까 도형 다시 하나 입력해 볼게요. 도형 입력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이제 쓸 때 좀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싶은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윈도우하고 마침표 한번 눌러 볼게요. 윈도우 마침표를 딱 누르면 이게 뭐야? 이모지가 떠요. 아니면 이렇게 이모티콘 같은 것들도 뜨고요. 뭐 거의 쓸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모지를 딱 누르게 되면 이런 이모지들을 여기 입력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이모지들까지 입력하는 방법, 윈도우 마침표. 과제물 작성할 때 어떤 이모지들을 뭐 앞에 이렇게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정리할 때 쓰시면은 뭐 발표 자료라던가 학습 노트 같은 거 정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아마 여기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 X. 그다음에 뭐 찾기 컨트롤 F. 그리고 캡처하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윈도우 시프트 S.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과제물 할 때 자료를 조사하거나 참고 문헌 정리할 때 유용한 단축키들이 있어요. Alt 탭, 윈도우 탭,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Alt 탭은요,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창들을 좀 빠르게 전환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제물을 작성하는데 한글 프로그램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크롬에서 검색해서 띄워놓은 자료 있고요. 또 크롬 안에 어떤 챗GPT 화면, 이런 것들 여러 개 띄워놓고 화면을 좀 전환하고 싶을 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클릭합니다. 이렇게 폴더도 클릭하고 다시 이것도 클릭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Alt 탭을 쓰는 거예요. Alt 탭을 누르게 되면
탭을 계속 이렇게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창들이 다 보이시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창으로 이동. 그리고 다시 크롬으로 이동. 자, 저는 드라이브 화면 띄워놓을게요. Alt 탭, Alt 탭. 이렇게 되면 화면들을 이렇게 창을 전환하면서 참고 자료 봤다가 다시 과제 자료 봤다가 이렇게 해서 문서를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Alt 탭은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도 있어요. 와, 윈도우 탭이라는 기능이 있네요. 윈도우 탭은요, 지금 현재 열려있는 창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이전에 열었던 과거의 창들, 윈도우 그 탐색이라던가 뭐 아니면 파워포인트라던가 한글 파일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와, 가상의 데스크탑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 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윈도우 Alt 탭이 아니에요. 윈도우 탭 키를 눌러볼게요. 짜잔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실행되고 있는 창들이 보이고요. 오늘 오전에 했던 이런 파워포인트 창들까지도 다 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실행하지도 않았는데 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어요. 윈도우 탭, 클릭해서 이동. 이런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이 있네요. 새로운 데스크탑으로 전환하는 이 아이콘이 있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고요. 여긴 가상의 데스크톱이에요. 클릭해 볼게요. 지금 작업 표시들도 깨끗하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컴퓨터로 이동한 것 같죠? 와, 이게 지금 가상의 컴퓨터 활용인데요. 다시 윈도우 탭을 눌러서 첫 번째 데스크탑으로 가자 그랬더니 아까 작업하고 있었던 내용들, 이 내용들로 다시 이동한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윈도우 탭에서 새로운 데스크탑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빠르게 이동하는 방법은요. 윈도우와 컨트롤을 눌러요. 윈도우와 컨트롤을 누른 다음에 화살표 키를 누르면 이렇게 와, 컴퓨터를 마치 세 대 쓰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화면은 뭐 과제 화면, 두 번째 화면은 내가 어떤 지금 회사의 일이라던가 작업하는 화면, 세 번째 화면은 나의 개인적인 컴퓨터 작업 같은 거 할 때, 야, 이렇게 하나의 컴퓨터에서 마치 세 개의 컴퓨터를 쓰는 것처럼 작업할 수 있는 윈도우 탭에서 가상의 데스크탑들을 새로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까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단축키 뭐라고요? 윈도우 탭이라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네요. 윈도우 방향키? 이건 또 뭘까요? 어떤 하나의 창을 딱 클릭을 한 다음에요. 윈도우 키를 누르고 방향키를 제가 눌러볼게요. 지금 봤더니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더니 반 화면이 오른쪽으로, 지금 선택된 화면은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왼쪽에 뭐 넣을 거야? 지금 그럼 크롬 화면 절반, 그리고 파워포인트 화면 절반. 그래서 두 개의 화면을 두 개의 창을 하나의 화면에 간략하게 정리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윈도우 키 누르고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전체 화면으로 바뀌는. 아래쪽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창 전환도 가끔씩은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좀 더 유용하게 쓸 때는 이제 모니터가 여러 개 있을 때, 그럴 때 윈도우 방향키 누르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윈도우 2화라는 화면이 있어요. 윈도우 2라는 단축키 있어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탐색기 윈도우 2 익스플로러죠. 이렇게 탐색기 짠 하고 실행할 때 빠르게 윈도우 2 쓰시면 되고요. 이거 많이 몰라요. 붙여넣기는 컨트롤 V잖아요. 근데 윈도우 V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한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윈도우 V 누르면 이게 뭐가 이상한 게 떠요. 오른쪽에 보니까 기록을 표시할 수 없음이라고 하고 복사된 모든 항목을 한 장소에서 볼 수가 있대요. 켜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뭔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를 복사해 볼게요. 컨트롤 C. 자, 얘도 컨트롤 C. 얘도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가 아니라 윈도우 V를 딱 누르면 지금 오른쪽 화면 보십시오.
방금 복사했던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저장돼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복사했던 기록들을 확인하면서 어떤 걸 붙여놓을 것인가 이런 거 할 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게 윈도우 V라는 이런 단축키들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 참고하거나 조사하거나 이럴 때 Alt 탭 요거 하나만 알아도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붙여넣기 윈도우 V라는 이런 클립보드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붙여넣는 방법들도 활용해 보시면 작업 효율을 좀 더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할 때 유용한 단축키 아까 했었죠? 윈도우 Shift S 강의 화면 같은 것들을 캡처하거나 노트 같은 거 정리할 때 복사해서 나의 어떤 그 노트 정리 프로그램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이 내용들 깔끔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윈도우 D 누르면 바탕화면으로 바르게 딱 갈 수 있는 윈도우 D 바탕화면 짠 갔다가 다시 윈도우 D 누르면 이 화면으로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L 락인데요.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울 때 안전하게 컴퓨터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윈도우 L 버튼 누르면 컴퓨터가 짝 하고 잠깁니다. 비밀번호 입력해서 다시 들어가겠죠. 이렇게 온라인 강의할 때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단축키들 몇 가지 안내 드렸습니다. 파일 관리나 시스템 설정 같은 경우에는요. 윈도우 E 탐색기 다들 아시죠? 익스플로러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 I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짠 하면 설정 버튼이 뜹니다. 어떤 뭐 마우스라던가 장치라던가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자주 쓰는 그런 단축키 윈도우 I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윈도우의 설정 같은 거 네트워크나 소리 이런 것들 보실 때 그다음에 컨트롤 P 하면 인쇄 버튼 그다음에 Alt F4 하면 창을 닫으면서 프로그램을 빠르게 종료할 수 있는 이러한 단축키들도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마우스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작업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태스킹 하는 거 아까 보여드렸었죠. 윈도우 컨트롤 D 윈도우 컨트롤하고 더플리케이트 딱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상의 컴퓨터가 짜잔 하고 또 생겨요. 그리고 이동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윈도우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 키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가상의 컴퓨터들을 이동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만약에 폴더를 하나 여기 실행해 놨다. 그럼 이렇게 폴더가 하나 보이잖아요. 다운로드 폴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컴퓨터 이동하는 거 윈도우 컨트롤 누르고 왼쪽 화살표 눌렀어요.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두 번째 폴더가 보이고요. 세 번째 누르면 아무것도 없는 새 컴퓨터가 됩니다. 야, 이렇게 해서 가상의 컴퓨터도 활용해 보실 수 있는 단축키 윈도우 컨트롤 누르고 D 누르면 가상의 데스크탑 추가. 그래서 첫 번째는 과제용, 두 번째는 온라인 강의용, 세 번째는 개인용으로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컴퓨터를 좀 다양하게 멀티태스킹 한다 그럴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우님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과제 작성, 자료조사, 온라인 강의, 파일 관리하고 가상의 데스크탑까지 이런 다양한 단축키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다 모르셔도 됩니다. 우리 학우님들이 자주 쓰시는 것들 몇 가지만 딱 캐치하셨다가 활용하시면 실질적인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